서기전 194년 한나라의 수도 장안. 화려한 황궁의 가장 깊숙하고 습한 곳, 바로 영왕이라 불리는 감옥의 구석진 돼지우리에서 기이한 생명체가 발견됩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가축의 분뇨 냄새와는 다른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살점과 배설물이 뒤섞인 진흙 바닥 위를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가 몸뚱이만 남은 채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눈알이 뽑힌 텅 빈 눈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귀는 불로 지져져 뭉개져 있었고, 목구멍에는 독약을 부어 벙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생명체는 자신이 배설한 오물 위에서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며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끔찍한 생명체를 보러 온 사람은 당시 한나라의 황제 해제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돼지우리를 들여다보았고, 관리인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것은 인체, 즉 인간 돼지이옵니다. 바로 척부인이십니다. 그 순간 해제는 정신을 잃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척부인. 선왕제 유방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한때 황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고귀한 여인이 지금 눈앞에서 사지가 절단된 채 돼지 밥통에 코를 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도를 그려낸 화가,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악녀, 그리고 한 고조 유방의 조강지처 여태우입니다. 여태우 본명 여치? 그녀가 처음부터 피에 굶주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여치는 관상을 볼 줄 알았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시 동네 건달이나 다름없었던 나이도 훨씬 많은 유방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이었습니다. 남편 유방은 밖으로 나돌며 사고를 치기 일쑤였고, 여치는 두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를 모시고 밭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을 매며 그녀는 남편이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유방이 범죄를 저질러 산속으로 도망쳤을 때도 그녀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몰래 옷과 식량을 날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세력을 키워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천하를 놓고 다투는 초안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항우의 군대의 포로로 잡힌 여치는 장장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진의 한복판에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항우가 유방을 협박하기 위해 큰 숯에 기름을 펄펄 끓여놓고 여치를 그 위에 매달았던 순간입니다. 내 아비를 삶아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유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물이나 좀 나누어 달라며 비웃었습니다. 기름솥 위에서 흔들리며 아래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던 그 순간 여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살 길은 오로지 권력을 쥐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방이 황제가 되었을 때 돌아온 조강지처 여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황궁에는 이미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척부인은 유방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치는 늙고 전쟁과 포로 생활의 풍파로 얼굴은 거칠어졌으며 성격은 드세졌습니다. 반면 척부인은 꽃처럼 아름다웠고, 유방은 밤낮으로 척부인을 끼고 돌며 여치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유방은 여치가 낳은 태자 유영을 폐위시키고 척부인의 아들인 유여를 태자로 세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과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척부인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여치의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태자 자리를 뺏긴다면 자신과 아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부터 여태우는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냉혹한 정치가이자 도살자의 칼을 집어듭니다. 여태우는 척부인을 당장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엔 척부인을 감싸고 있는 황제 유방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황제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개국 공신들을 먼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명장 한신이었습니다. 유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태우는 수하와 공모하여 한신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한신은 천하가 통일되었으니 사냥개는 삶아진다는 토사구팽의 말을 남긴 인물입니다. 유방은 한신에게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밟지 않으며 쇠붙이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약속 때문에 주저했을 테지만 여태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신을 캄캄한 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창문을 모두 가려 하늘을 볼 수 없게 했고, 바닥에는 두꺼운 양탄자를 깔아 땅을 밟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이나 창 대신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 창 수십 개를 준비했습니다.
한신이 방에 들어서자 여태후의 명령이 떨어졌고 수십 명의 궁녀들이 달려들어 대나무 창으로 한신을 마구 찔렀습니다. 비명소리가 밀실을 가득 채웠지만 밖으로 새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쇠붙이를 쓰지 않고 하늘과 땅을 가린 채 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을 고슴도치처럼 만들어 처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녀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신팽어를 처형한 뒤에는 그 시신을 젓갈로 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육 젓갈을 전국의 제후들에게 하사품이라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후들은 황실에서 내려온 귀한 음식인 줄 알고 뚜껑을 열었다가 그 정체를 알고는 그 자리에서 구토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나 여친은 필요하다면 사람을 젓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여자다. 누구든 내 아들의 앞길을 막거나 내 권위에 도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공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조정이 공포로 얼어붙을 무렵 마침내 황제 유방이 세상을 떠납니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유여의 이제 여태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벼려왔던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칼집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유방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여태후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척부인의 아들 조왕 유여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황제가 된 혜제는 어머니의 잔혹한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여린 혜제는 이복 동생인 유여를 지키기 위해 그를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여 먹고 자는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여태후가 손을 쓸 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새벽 혜제가 사냥을 나가기 위해 일찍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어린 유여인은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했고 혜제는 설마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홀로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여태후의 독수리 같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혜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방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생의 시신이었습니다.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고통 속에 일그러진 어린 소년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태후가 보낸 환관이 강제로 톡주를 먹인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척부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태후에게 죽음은 너무나 자비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척부인의 긴 머리카락을 삭발시키고 목에 쇠고랑을 채운 뒤 붉은 죄수복을 입혀 하루종일 쌀을 찢게 시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황제의 품에 안겨있던 여인이 이제는 노예보다 못한 처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노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척부인은 쌀을 찌우며 구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왕인데 어미는 죄수가 되어 하루종일 쌀을 찢네. 목숨을 보전하려니 누구에게 말할까? 이 노래가 여태후의 귀에 들어갔을 때 여태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나갈 희망을 품고 있구나. 그 희망조차 잘라버려야겠다. 그리고 서두에 묘사했던 그 끔찍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여태후는 척부인의 손목과 발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단순히 자른 것이 아니라 지혈을 위해 불로 지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도련해졌고 고막은 훈제되어 소리를 잃었으며 혀는 잘리거나 독약으로 태워져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태후는 이 끔찍한 고깃덩어리가 된 척부인을 인체인간 돼지라 명명하고 돼지우리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척부인을 살려두며 그녀가 오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원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괴물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장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태후가 자신의 아들 혜제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보아라, 이것이 황권의 비정함이다. 너를 위협하던 것들의 말로다라고 가르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혜제에게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영혼의 파괴였습니다. 그날 이후 혜제는 정치에 손을 떼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가 결국 화병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경쟁자들을 도륙했지만 그 잔혹함이 결국 자신의 아들마저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권력의 명분이었던 아들 혜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여태후의 반응은 기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곡소리는 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잃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이건 뱃속에 더 끔찍한 계획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괴된 폭주기관차. 여태후는 이제 황제라는 허울조차 필요 없다는 듯 직접 천하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손주뻘 되는 어린아이들을 꼭두각시 황제로 앉혔다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할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이 독살하거나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혜제의 황후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밖에서 갓난아기를 몰래 들여와 황제의 아들이라 속이고 그 아기의 친모는 입막음을 위해 살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조정은 이제 유시유방의 가문의 나라가 아니라 여시 여태후의 가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동생, 조카들을 모조리 왕으로 임명하고 군대 통수권과 재정권을 쥐어주었습니다. 유방이 생전에 유씨가 아닌 자가 왕이 되면 천하가 함께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맹세했던 백마의 맹세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권력도 보이지 않는 공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서기전 180년 3월 여태후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황실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앉아 호의를 받으며 이동하던 여태후의 눈앞에 갑자기 푸른색 털을 가진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위병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괴물 같은 개는 벼락처럼 달려들어 여태후의 겨드랑이를 강하게 들이받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가마에서 쓰러진 여태후. 외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극심한 통증과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쳐보니 나온 점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푸른 개는 척부인의 아들 조항 유여의 원혼이옵니다. 그가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평생을 피와 살육 속에 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철의 여인도 원기의 저주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드랑이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고름이 차오르고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팔다리가 잘린 척부인과 입가에 피를 흘리는 유여이가 나타나 그녀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해 8월 천하를 호령하던 여태후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향년 62세였습니다. 그녀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챙겼던 여씨 일족은 하루아침에 도륙났습니다. 유방의 옛 신하들과 황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나 여태후의 친족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거리는 여씨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여태후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여시천하의 꿈은 그녀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태후를 중국 3대 악녀 중 으뜸으로 꼽으며 그녀의 잔혹함에 치를 떱니다. 인간을 돼지로 만들고 젓갈로 담그며 아들마저 죽음으로 몰고 간 비정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행입니다. 하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건달 남편을 뒷바라지하던 젊은 시절의 여치를 떠올려 봅니다. 적의 포로가 되어 끓는 기름솥 앞에서 죽음을 직면했던 그 공포, 그리고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마저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의 절망감을 말이죠. 그녀에게 권력은 사치가 아니라 자신과 자식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비정한 명제가 그녀를 괴물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유씨 왕조를 다시 세운 이들은 여태후를 더욱 극악무도한 마녀로 기록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휘두른 칼날이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아들은 그녀 때문에 삶을 놓아버렸고 그녀가 세우려 했던 가문은 그녀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천하를 내려다보았지만 정작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여인. 돼지우리 속의 척부인을 보며 웃었지만 결국 자신도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감옥에 갇혀 죽어간 여태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그녀가 단순히 미친 악녀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비정한 시대가 낳은 슬픈 괴물로 보이시나요? 역사의 그늘 속에 숨겨진 진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아카이브였습니다. 다음 미스터리에서 다시 만나요.